서울의 여름밤은 늘 습하고 무거웠다. 고층 빌딩 창문에 빗줄기가 부서지며 네온 사인이 번져 보였다. 나는 야근을 마치고 가방을 챙기며 복도를 걸었다. 김아린 이사의 사무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가장 젊은 이사로 완벽한 능력과 차가운 카리스마로 모두를 압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긴 오만함과 냉정함 때문에 더름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하린 이사는 창가에 서서 어깨를 작게 떨며 울고 있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손수건을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오만하고 냉정한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너무도 작고 연약해 보였다. 내 가슴이 세게 뛰었다. 나는 3년 동안 그녀의 비서로 일하며 그녀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존경이었지만 점점 알 수 없는 끌림이 생겼다.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긴 외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역할을 가장하기로 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그녀를 리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그것이 그녀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자신 있게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사님,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니 제가 커피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필요 없어요. 하은 씨, 나는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필요합니다. 이사님은 항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시니까요. 조금은 기대셔도 됩니다. 그녀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눈빛에 당황과 호기심이 스쳤다. 그날 점심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식사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그녀는 조금씩 말을 꺼냈다. 엄격한 부모님, 성공을 위한 끝없는 압력,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배신들. 사랑은 결국 약점이 될 뿐이에요. 믿을 게 못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내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곁에 제가 있을게요. 내 말에 그녀가 살짝 웃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가면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드러나면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회의에서 나는 그녀의 의견을 강하게 지지하고 어려운 클라이언트 앞에서 그녀를 보호하려 애썼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하리는 내 존재에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가 말했다. 하은 씨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사님은 특별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사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내 계획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내면은 이미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역할이 점점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랑을 가장하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조금 더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그녀에게 완벽을 요구했다. 여자로서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 결혼은 가문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사랑 같은 걸 믿지 않아요.
결국 상처만 남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알파 역할에 충실하며 말했다. 그 상처를 제가 막아드릴게요. 이사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다. 가면 뒤에서 진짜 감정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저녁 식사를 더 자주 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조용한 한식당에서.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과거를 말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혼자서 버텨온 시간. 하지만 알파 역할을 유지하며 그래도 이제는 제가 강해졌어요. 이사님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지라고 덧붙였다. 할인의 태도가 변했다. 회의실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가끔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오늘 늦게까지 일할 거예요. 같이 퇴근할까요? 그런 메시지가 올 때마다 나는 행복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강한 척, 보호자 척 하지만 그녀는 점점 마음을 열고 있었다. 어느 주말 우리는 한강 근처를 산책했다. 비가 살짝 내리는 날이었다. 그녀가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다. 하은 씨, 당신 덕분에 요즘 조금씩 믿음이 생기네요. 사랑이라는 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 가면이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은 씨가 할인 이사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동료들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한국 사회에서 같은 성끼리의 친밀함은 쉽게 오해받기 마련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할인의 가족이 문제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가끔 회사에 전화해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좋은 집안 남자가 있어? 한번 만나봐라. 할인은 그때마다 피곤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내 역할은 점점 어려워졌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내 진심을 숨기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어느 밤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둬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상처받을 텐데 결정은 쉽지 않았다. 사랑을 가장하며 시작한 일이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더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압력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할인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와 가족 식사를 제안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함께 가줄 수 있어요. 혼자 가기 싫어요. 나는 알파 역할로 즉시 대답했다. 당연하죠. 제가 곁에 있을게요.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나를 힐끔 보며 물었다. 하은 씨는 할인의 어떤 사이인가? 할인이 대신 대답했다. 신뢰하는 동료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 후 할인의 어머니가 직접 회사로 찾아왔다. 너 결혼해야 해. 가문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할인은 차갑게 대꾸했다.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은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가족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는 우리 같은 사람을 용납하지 않죠.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그 순간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하은 씨, 당신은 정말 강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내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내가 가장한 강함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나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직장의 소문. 모든 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동료 한 명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너무 친한데 그게 정상인가? 하린은 무시했지만 나는 속으로 불안했다. 어느 날 하린이 나에게 말했다. 하은 씨, 만약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함께 포기할게요. 이사님을 지키기 위해. 그 선택은 큰 대가를 가져왔다. 하린의 아버지가 회사 이사진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승진이 지연되고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나는 그녀를 지키려 애썼지만 내 역할이 점점 무거워졌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내 내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반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회사 동료 수진이 우리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린의 과거 연인과 아는 사이였다. 어느 날 수진이 하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하은 씨가 일부러 강한 척하는 거 알아요? 알파 역할 연기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나를 불렀다. 사무실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진짜였어요. 모든 게 연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아팠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당신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이에요. 사랑해요. 하린 씨,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마저 나를 속였어요. 그날 그녀는 나를 밀어내고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절망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수진의 배신 때문에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적대적으로 변했다. 하린은 출근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다. 제발 만나주세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문이 열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약해 보였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모든 진심을 털어놓았다. 처음의 계획, 점점 커진 사랑, 가면 뒤에 두려움. 그녀는 듣고 또 들었다.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더 아플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러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가족은 더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아버지가 하린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그만두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해라. 하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나를 선택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저 때문에 희생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할게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는 회사에서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변의 비난과 시선이 우리를 에워쌌다.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사랑의 대가는 예상보다 컸다.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 조용한 동네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힘들었다. 돈도, 일자리도 없었다. 하린은 오만했던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찾았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지지했다. 이제 가면은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다. 다툼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하린의 가족은 여전히 연락을 끊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 울며 말했다. 돌아와라.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하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그 말은 그녀의 각성이었다. 오랜 시간 가족의 기대에 갇혀있던 그녀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선택했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충분했다. 어느 가을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한강을 걸으며 그녀가 말했다.
하은 씨, 당신 덕분에 사랑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진짜가 됐어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고 가끔 익명의 악플이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견뎠다.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치유했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다. 이제 묻고 싶다.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진심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잘못된 결정일까요?